이때는 이제 그게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본소와 반소든 그 한 절차에서 같이 심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를 한 절차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별도로 1번 청구와 2번 청구가 별도로 진행하면 돼. 별개의 법원서 별도의 사건으로. 근데 지금 뭐야? 이렇게 되지. 판결문에 이제 1번 청구와 2번 청구가 전부 판결, 전체 판결이지. 그럼 전부 판결로 하나의 판결문에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객관적 병합이 돼서 1번과 2번 청구가 병합돼서 끝끝내 가면 1번과 2번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판결 부분 가서 봐봐. 뭐 있었어? 전부 판결에 대칭되는 일부 판결도 있었고,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 일부 판결을 하고 나머지 걸 처리하는 걸 전부 판결, 뭐 이런 개념 나와. 찾아봐. 그러면 1번, 2번 객관적 병합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가서 1, 2번, 2번이 다 나온 건 전부 판결이야. 그럼 예비적 병합에서 생각해봐. 예비적 병합은 1번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2번 청구 갔는데 판결문에 1번과 2번을 예비적으로 걸었는데 판결문에 1번에 대해서만 딱 나왔어. 그럼 이게 전부 판결인 거야? 일부 판결인 거야? 어떤 거야? 예비적 병합에서. 지금 단순 병합일 때는 1번만 나오면 전부 판결이 아닌 거지. 전부 명령할 때 전부가 아니야. 이때는 진짜 그냥 일반적인 전부야. 우리가 또 이 전부 명령에 또 현혹되지 말고. 근데 지금 예비적 병합은 1번만 나와. 그럼 이걸 하나 반쪽만 내준 거 아니냐. 원래 그 성질이 뭐야? 예비적 병합. 주의적 내지는 1차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2번 청구 안 들어가니까 1번 인용해주면 그 자체가 제대로 된 판결이 나간 거야. 그제? 그런데 1번을 기각시키면서 2번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돼? 1번을 기각을 시키면서. 이건 문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때 단순 병합은 1번 청구만 뭐 때문에 해주고 2번을 남겼다가 추가로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두 개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장의 판결문에 나오지 않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즉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는 거야. 예비적이나 선택적 병합의 청구에 대한 판단은 일부 판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단순 병합은 두 사건이 원시적으로 객관적 병합을 했을 때 동일 당사자 사이지만 두 사건의 관계가 없으니까 무언가 때문에 법원이 1번만 먼저 나가라. 1번만 먼저 판결하겠다 해줘도 돼. 그래서 일부 판결을 거기 가서 다시 봐. 판결에 대해서 11-1 봐봐. 11-1 일부에 대해서 심리를 해서 일부 판결할 수 있다. 먼저 심리를 마친다 라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각주 2번 봐봐봐. 각주 2번. 일부 판결을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고 보통은 거의 안 나와.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변론이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 동그라미 3을 봐봐. 단순 병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 근데 예비적 선택적 병합은 그걸 쪼개면 되겠니 안 되겠니? 선택적은 둘 중에 하나고 예비적은 주의적 2차적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니까 느낌상 그렇지. 쪼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부 판결 할 수 없다는 거야. 일부 판결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만 나왔어. 그러면 그게 잘못된 판결이야. 상소에 의해서 다 취소당해. 해준 것조차도 취소당해. 그런데 쪼갤 수 있는 걸 일부 판결 해준 거는 나머지 그건 제대로 된 거니까 나머지 하면 돼. 나머지 하면 돼. 그런 얘기가 쓰여 있는 거야 여기. 이해돼 안 돼? 됐어? 그때 세 가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 거기 혹시 써놓은 거 있어? 일부 판결을 몰라 여러분한테 해줬나 뭐였나 모르겠는데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는 걸 의식적으로 일부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원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는 거는 안 되는 걸 한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그제? 일부 판결을 법원이 하겠다는 의사로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일부 판결처럼 하나가 빠졌어. 근데 전제는 할 수는 있어 원래 성격상. 그런데 의식하고 한 게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 그것을
그렇게 했어요. 재판의 누락. 그래서 처리는 재판의 누락의 처리는 일부 판결할 수 없는 것에서 일부 나왔을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상소를 취소하는 거고, 이건 성질은 일부 판결을 할 수는 있는데 법원이 의식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뭔가 잘못은 했지. 의식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 빠진 걸 어떻게 한다? 그것을 부를 때 재판의 누락이라고 하고, 그 빠진 걸 어떻게 한다? 추가 판결한다. 즉 의식적으로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는 걸 일부 판결했을 때는 나머지 뒤에 뒤늦게 하는 걸 잠부 판결이라고 불러. 잠부 판결. 그 다음에 일부 판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놓친 거야. 이때는 재판이 누락됐다고 부르고 추가 판결을 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을 일부만 했으면 이건 해준 것 자체도 그러니까 앞에 지금 설명은 뭐야? 일부와 잠부는 일부 인정하고 잠부라는 개념이고, 추가라는 것도 일단은 인정하고 추가해 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뭐야? 잘못됐다 상소한다는 것은 해준 것조차 다 잘못된 거로 가는 거야. 이게 쪼갤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겠어? 안 돼? 됐어? 그때 설명했나 안 하고 넘어갔나? 있어? 그때도 이해했고 지금도 오히려 지금 오니까 안 이해가 못해? 그때는 이해했는데? 그게 요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 병합돼서 가는 거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겁내하지 말라는 거야. 병합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한 절차를 같이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응? 다수 당사자도 한 절차에 여러 명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잡은 한데 1대1 사건이 한 절차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면 되는 거야. 문제 그 뒤에 조금 추가적인 특성상 뭐 얘기를 더 전개해야 되는데 하등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소재기가 한 절차에서 두 개가 등장하고 판결문에 마지막에 두 개의 판단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두 개가 한 절차에서 이용되니까 뭔가 심리가 공통으로 되는 거야. 심리가. 원래 별도로 소송냈으면 별개의 법원에서 별도로 심리되는 건데 이게 한 절차에서 심리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 병합, 소변경 이런 거. 소변경은 주로 그러니까 어떤 때 많이 나오겠니? 객관 처음에 냈던 거가 뭔가 여의치 않으니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야. A라고 내세웠다가 안 되니까 B도 추가해보고 또 B 내세우다가 다시 A를 빼고.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알아? A로 하다가 B로 바꾸고 A 뺐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A를 추가해. 그런 경우도 나와. 항소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항소심에서 그렇게 하면 하여튼 나중에 다시 배우는데 그런 거야. 그런 거. 응? 됐고 지금 복잡소송하고 있어. 복잡소송 그림 개요를 했는데 저번 때 나가면서 질문이 들어온 게 그 두 번째 박스의 오른쪽에 소의 변경 262조가 형태가 추가하는 변경, 그 다음에 추가해서 기존 거를 빼버리면 교환적 변경이 되는데 그런 형태가 있는 반면 그 결과는 후발적으로 병합된 결과가 위에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그 두 개가 추가된 거의 형태가 단순한 추가로 변경이 된 경우, 예비적으로 병합되는 변경이 되는 경우, 결과로서 선택적으로 병합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게 있는데, 단순 병합은 원시적일 때는 두 청구 간에 특별한 이렇게 연관관계가 없어도 돼. 동일 주체 사이에 대여금과 손해배상 이런 게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근데 후발적으로는 대여금과 손해배상이 청구 변경에 들어가려면 어떤 요건이 하나 걸려드니?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 물론 사익적 요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인 피고가 오케이 해주면 문제 안 될 수도 있다지만 하여튼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적 관계라든지 선택적 관계는 그 둘의 관계가 기초의 동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단순병합은 원시적으로 단순병합되는 게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빨간 거 플러스 파란 거가 등장하려면 요거와 요거에 뭔가 연관관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색깔이 틀리면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시적으로는 돼. 그지? 원시적으로는 된다고 해서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기초동일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단순병합 나올 거는
모든 단순병합이 후발적으로 나올 수는 없고 기초동일성이 있는 그런 관계라면 소가 변경되는 것을 통과해서 결과적으로 단순병합이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어. 되겠어? 그때 질문한 거 해결됐어? 안 돼? 쥐 때문에 설명했는데 또 딴짓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너는 이미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굳이 하살표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그 두 번째 박스에 추가적 변경을 위에다가 예비적 병합은 공으로 하고 선택적 병합은 공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단순 병합은 한 세모 정도로 하면 되겠지. 표 만들 때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 구제 밑에 표가 위로 연결되려면 연결될 수 있어. 후발적으로 예비적 병합으로 소변경이 될 수도 있고 후발적으로 선택적 병합이 추가되는 소변경이 있을 수 있고 후발적으로 단순 병합이 되는 결과적으로 그거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원시적인 단순 병합이 될 수 있는 거가 다 후발적으로 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지. 이해했어? 기초 동일성을 통과해야 되니까. 응? 거기까지 됐고